여러분들 저 엄청나게 비싼 집에 삽니다. 라고 해볼게요.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꼴불견이죠, 꼴불견. 그래서 제가, 저 엄청나게 비싼 집 살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한번 장부 좀 보여줘봐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 누가 장부 좀 보여줘봐요. 라고 해요. 근데 우린 지금 이쪽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장부를 딱 보여드렸어. 웬걸 1억이라고 돼, 1억. 1억이면 여러분들이 뭐야 거짓말쟁이잖아 사기꾼 이러겠죠. 제가 엄청나게 비싼 집에 삽니다 라고 했는데 1억이면 엄청나게 비싼 집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1억 이렇게 보여드렸어. 근데 1억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50억 빼기 49억.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1억 보여주는 거하고 50억 빼기 49억에서 1억은 다른 거예요. 왜? 느낌이. 전자는 그냥 1억이면 1억짜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후자는 50억 주고 산 집인데 좀 오래 사용했나 봐요. 오래 살았나 봐. 그렇죠? 오래 살았으니까 아까로 따지면 감가상각이 좀 된 거예요. 감가상각이 돼서 49억이 까져서 1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는 선생님 좀 비싼 집인데 오래 사셨나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에는 특히 이제 후자의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뭔가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특히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워낙 중요한 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50억 빼기 49억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간접 차감한다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그냥 1억 이렇게 표시하는 걸 직접 차감한다라고 해요.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첫 번째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직접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직접 차감법. 직접 차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감가상각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회계의 표시 방법이 어떻게 되냐를 배우시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요거 다음에 제대로 할 겁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자, 보시면 자, 해보시죠. 자, 2024년 1월 1일 날 자, 차량 운반구는 그냥 차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차. 자,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득을 했는데 아까 여러분 내용 연수가 뜻이 뭐였죠? 뜻. 그렇죠. 사용 기간이라고 외워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은 내용 연수라는 표현 진짜 많이 나와요. 사용 기간이 사용 기간. 그래서 제가 차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차가 5년 정도 탈 것 같아요. 5년 정도 탈 것 같다. 알죠? 자, 그럼 1월 1일자에 이렇게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으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늘렸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감가상각은 12월 31일 날 하는 결산 분계. 나중에 할 건데 일단 감가상각은 12월 31일 결산에 합니다. 결산에. 자, 그러면 지금 차를 구입한 지 몇 년 지났어요? 12월 31일까지. 1년, 1년. 그럼 1년은 탔다라는 거죠. 1년은. 그렇죠. 그럼 1년을 사용했으니까 사용하면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일단 100만 원 나누기 5 하면 우리가 1년치 비용할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이라고 가정.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지는 뒤에서. 그래서 이제 2024년 12월 31일 날 차를 취득한 지 1년이 됐고요. 그럼 1년치를 비용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의 비용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년 탔으니까 차가 감소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 깐 거예요. 자산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볼 거예요. 재무 상태표에 차량 운반구만 보시면 차량 운반구. 그럼 지금 차량 운반구는 1월 1일자에 차변으로 일단 잡았었죠. 이렇게. 잡았는데 대변으로 차량 운반구를 20만 원 깠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량 운반구는 얼마로 표시가 단지되는 거예요? 80만 원으로만. 이렇게.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겠지. 이렇게. 그럼 아까로 따지면 이게 집으로 따지면 그냥 1억 표시야. 1억. 맞죠? 분명히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거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탔으니까 20만 원 빠져서 80만 원짜리 차가 됐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만 보여주면 차량 운반고 80만 원 이렇게만 보여주면 이게 원래 지금 남아 있는 게 80만 원인지 아니면은 10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 주고 산 건지 아니면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타서 20만 원 까져가지고 80만 원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계정 과목을 써서 빼죠. 차량 운반구라는 같은 계정 과목 쓰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직접 차감이다라고 해요. 그죠? 직접 차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회계이고 인정해요? 인정함? 그죠? 인정해요? 이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옛날에 막 50억짜리 산 거예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50억짜리 집을 산 거야. 그러니까 벼락부자다라는 뜻이 벼락부자. 그럼 벼락부자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뭔가.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억 빼기 49억 이렇게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야. 내가 그래서 집을 딱 1억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지야? 이러진 않잖아. 여러분 이재용 회장 저 1억 삽니다. 검소하시네 이러겠지. 그죠? 너무 잘 못 사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취향 차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방법도 인정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설명하겠죠. 보세요. 그러면 차는 여러분들 5년 타면 100만 원이 다 까지겠죠. 근데 왜 유형 자산은 이걸 안 쓰고 직접 못 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를 내가 5년 타면 차가 0이 되겠죠. 100만 원 다 깔 거니까. 1년에 20만 원씩 5년간 100만 원 다 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5년 다 타면 차가 형태가 아예 없어져요? 차가 없어? 이러고 가? 이러진 않죠. 이러고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형태가 아무리 장부에서 내가 5년을 다 썼어도 장부상에는 분명히 차량이 있어요. 진짜 형태가 있단 말이야. 형태가 있는 걸 보여주려면 100만 원 빼기 100만 원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썼어도. 이에 대해서 형태가 있는데 건물 다 썼으면 건물이 무너져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형태가 남아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빼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직접 빼면 안 돼, 절대.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접 차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계정 과목으로 빼는 거야.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이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럼 제가 이제는 어떻게 표시하고 싶은 걸까요? 요 사례로 따지면. 1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1년 타서 20만 원 까져서 80만 원짜리 차가 2024년 12월 30일 되었다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 그게 간접 차감이에요. 이게 중요해, 간접 차감. 간접 차감법이라 해, 차감법. 요거 진짜 중요해. 앞으로 이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요. 차감법. 자, 여기까지. 똑같아. 아까 그 사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대변에 다시 차량 운반고를 또 쓰면 돼요? 큰일 나는 거 대변에 차량 운반고 쓰면 또 차량 운반고는 80만 원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타서 감가상각이 20만 원 돼서 80만 원짜리 차가 됐다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고를 직접 빼면 안 돼요. 차량 운반고를 대신할 계정 과목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자, 외워주실게요. 우리가 1년 타면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겠죠. 1년 타면, 2년 타면 40만 원.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누적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이.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누적이라는 말을 누계라고 해요. 누계. 누적액을 누계라고 누계. 누적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계.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쌓여져 있는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요. 누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응?
얘였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다 표시해요. 건물, 구축물, 기계, 차량, 운반, 공구기구, 비품 다 유형자산이잖아요. 보시면 다 감가상각 누계. 그죠? 이렇게 보여줘요. 건물요, 374억 주고 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물 비싼 거 샀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건물 다 포함해서예요. 상장 기업이니까 되게 비싼 거. 삼성전자 장난 아님. 아무튼, 그러니까 375억 주고 산 건데,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누적이 된 거예요. 감가상각이 누적돼서 151억이 까졌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도 마찬가지. 기계장치 다 비싸는데 1948억 주고 취득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1591억이 까진 거예요. 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장치를 직접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기계장치를 빼는 놈을 만든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까졌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 그럼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있는 건물, 기계장치 같은 거 빼는 놈이잖아요. 그럼 자산을 빼는 놈이죠. 여기 건물 자산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산이야, 자산.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 자산이고. 근데 지금 자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 자산을 차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빼고 있잖아요. 그럼 자산을 차감하는 거니까 얘는 어디 태생일까요? 대변태생이지, 대변태생. 분계는 무조건 플러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분계를 마이너스로 할 수는 없어요. 주주들한테 보여줄 때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맞죠? 분계는 플러스로 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태생입니다요. 아이오키? 자, 이렇게. 그래서 분계는 무조건 마이너스 못해요.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못해 줄 때.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아이오키? 그리고 이 화면 보시기 화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할 건데. 보시면 요렇게 참고 있죠. 참고. 보이세요?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 이게 뭐냐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른쪽 얘를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면 203번 거시는 거고. 아이오키? 그리고 뭐 비품에 대한 거면 213번 거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앞으로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회계 2급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빼는 놈. 그렇죠?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간접으로 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써서 빼면.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를 다른 이름으로 표시한 거예요. 차량 운반구가 까졌는데 감가상각으로 까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분계고, 맞죠? 근데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죠? 얘만 쫓아다니는 거, 쫓아다니는 거. 알죠? 그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당연히 쫓아다니는 놈이 여기로 옮겨야 되잖아. 차량 운반구를. 그럼 차량 운반구는 여전히 차변에 100만 원? 그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태생인데 차량 운반구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분계를 할 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놈은 본래 계정 과목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 얘는 대변태생이니까 본래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대변에 있는 놈이 차변을 이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딱 보는 순간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 주고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 분계 말고 차량 운반구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으로 20만 원이 차가 까졌어요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80만 원짜리 차가 됐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걸 나중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장부조회라는 게 장부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부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장부를 찾아가서 답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얘를 가지고 이 차량 운반부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얼마로 답하냐? 100만 원대 답합니다. 차량 운반부의 장부 금액이요. 장부 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 이 차는 남아있는 게 80만 원짜리고 100만 원은 뭐예요? 취득원가. 얘는 취득원가라고요. 시험에서 장부 금액이라고 물어보면 예, 남아있는 거니까 80만 원이라고 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실제로 이렇게 장부 금액이라 안 써져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장부 금액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취득원가는 남아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샀었던 금액이 되는 거고. 알겠기? 됐죠, 여러분들? 이 정도.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